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수서를 향하는 고속철도인 SRT 경부선 구간의 운행이 9월부터 축소됩니다. 부산 시민단체 등은 경부선 운행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부산시청사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무료로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지속적인 운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등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가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 수서로 향하는 고속철도인 SRT 경부선 구간의 운행이 9월부터 축소됩니다. 부산에서는 지금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노선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토부에선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일부터 경남 창원과 진주, 전남 순천과 여수, 경북 포항에도 고속철도 SRT가 운행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하던 SRT를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부선의 경우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한해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하루 왕복 40회 운행하던 SRT 경부선이 35회로 감축 운행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에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SRT 경부선 운행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지역의 불편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과 이동 편성을 높이는 것은 국토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고속철도 운행 축소는 부산 시민들을 볼모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급 여유가 있다고 밝힌 SRT 평일 예약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부산발 수서행 SRT 첫 차부터 15편까지 일반실, 특실 모두 매진입니다. 특실의 경우 오전, 오후 모두 매진돼 저녁 8시 이후 열차만 이용 가능합니다. 22일인 화요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노조 역시 국토부의 SRT 경부선 운행 축소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발 KTX 열차를 수서행으로 운행하면 운행 감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결심하면 수서행 KTX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고와 같은 일회 사항이 발생하면 수서역에 KTX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 정책의 틀을 깰 우려가 있다며 수서행 KTX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를 하루 왕복 3편 증편에 운행하고 국토부는 부산의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국토부와 SRT 운행사인 SR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산하고 수서 간에 오고 가는 할당 좌석의 물량을 늘려서 부산 시민이 예매하는 데에는 오히려 숫자가 더 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SR로부터 저희가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 출발 좌석 할당 비율을 늘린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SRT 노선이 확대되고 경부선 운행이 축소되는 9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최적의 방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6일 전국의 관공서와 초중학교, 대학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경찰에 접수돼 이날 부산시청사 안팎으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부산경찰과 소방 등은 16일 오전 9시 14분쯤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소방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해당 이메일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일본발 폭파 협박 이메일과 같은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는 등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부산을 포함한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법령을 위반한 824건을 확인하고 7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준 뒤 사무소를 운영토록 하거나 분양업자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입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송현준 의원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환, 송현준 의원은 교정시설 입지의 결정권자는 법무부고 법무부와의 협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라며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상이 강서구, 사상구 주민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의원은 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권한 없는 입지 선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무료로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 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요거 만드는데 요거 먼저 만들어보자. 자,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느질 교실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작은 천과 바늘을 든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실을 꿰입니다. 말도 없이 집중한 지 10여 분. 장식용 꽃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바느질 하면요, 끼울 때 재밌고요. 만들어진 거를 보면 행복해요. 여름방학 기간 매주 한 차례 진행되는 수업. 선생님은 바느질 동아리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회원들끼리 그냥 소소하게 개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동아리 회원들이 같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원들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된 마을 학교는 2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일 각기 다른 6개의 수업이 개설돼 6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 중입니다.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 있고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은 일부 마을 주민들만 여기에 참가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라는 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마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같이 이제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자연히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러면 나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남은 과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뒤에도 마을 학교 운영을 이어가는 것.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학교 거점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카페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해운대구가 하태경 국회의원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하 의원은 잘못되고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16일 특위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산하기구 행세를 했고 44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유엔 기구의 협약 승인하에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게 맞다며 기부금 전액을 반납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이 오는 23일까지 국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10일 영국의 해상풍력 현장을 둘러보고 기후변화위원회 등과 만났는데요. 이후 독일로 건너가 정부 자문기관인 기후문제위원회, 관련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사무실 소등 생활화, 일회용품 미사용,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일상화 등이 한국과 큰 차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고 밝혔습여 현재 김 의원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요.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분들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1,400여 명을 위해 미 하원 의원의 초청이 있었던 데다 입양인들과의 만남도 약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내 입양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 입양법 제정안 등으로 입양법이 어느 정도 정비됐다며 해외에서 떠도는 국민을 보호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위크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18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라이프 세이빙 대회와 전국비치 조정대회, 부산 아랏길 바다수영대회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양레저위크 기간에는 해양산업발전연구 행사로 해양레저 관광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가 공동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부산대는 16일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북대, 서울대 등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 10명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은 상호 학점을 인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양자나 바이오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 회장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서울대에서 뜻을 함께 해주어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기구를 두고 교육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